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 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님 한마디만 하시고 가시면 저희 빠지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뭐 있어야지. 대표님 오늘 하영재 의원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안녕히 가시죠.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힘껏 양심껏 표결하기로 했는데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찬성 160표로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104표, 그리고 정의당 6표, 합쳐서 110표, 적어도 50표, 160표가 나오려면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50표가 나와야 하는데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7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40표 이상은 적어도 40표 이상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최 의원님?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기로 뭐 사실상의 당론으로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이 104명인데 네. 하영재 의원 본인은 찬성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03명이라고 보고 네. 그러면 찬성표 160과 따지면 57. 7표가 이제 다른 데서 온 건데 정의당 6표는 찬성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51표. 뭐 이 정도가 이제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상식적으로 본다면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무소속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한 45, 뭐 이 정도가 이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 대략 한 30표 정도의 이탈표가 네. 있었다. 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보다는 이제 이탈표가 좀 늘었다. 물론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다르지만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웅래, 이재명, 하영재까지 최근 3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달에 있었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재석 271명이었습니다. 161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대표 지난 2월 27일에 있었죠. 그때는 찬성이 더 늘어났습니다. 139, 그리고 반대가 138, 찬성이 한 표 더 많았습니다. 찬성이 101표에서 139표로 38표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이 160표가 됐습니다. 물론 의원 개각각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었다면 찬성 160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라든지 다른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할 때도 이탈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네. 기권 또는 반대표로 찬성표로 이제 넘어왔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분들은 한 30에서 40명 정도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이번에 또 이게 증명이 됐고 네. 그러면 또 그 소신을 조금 더 갖고 있던 분들이 이 흐름에 따라서 네.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될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의사표시를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죠. 예. 한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사안도 다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도 뭐 사실상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갈 정도로 자율 투표를 한 거죠. 본인들도 그렇고 앞서서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들 모두 자율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통령도 영어 많이 쓰시니까 한마디 쓰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불구속 수사가 전 세계적인 원칙이고 흐름입니다. 재판정에서 그 혐의는 가려지는 게 맞지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하영재 의원이 찬성 가결이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뭐 내로남불 공격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한 예를 좀
들어드려도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2021년 9월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네네. 당시 표결 결과를 보면은 251명의 의원이 참석했어요. 300명 중에 한 50분 가까이 분이 참석을 안 한 거죠. 근데 당시 찬성이 139가 나오고 반대가 96명입니다. 똑같은 지금 21대이기 때문에 의석수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던졌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개개인이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저 결과도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모든 언론이 추정하듯이 당시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가결표는 139였고 그 사안에 맞춰가지고 당시 의원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또 저희들이 이 당시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모두 이번에는 뭐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과 다르다. 저는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게 네. 똑같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됐던 김건희 여사가 됐던 모두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혐의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 결과를 놓고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 장관의 체포 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는 그 과정, 그 또 발언 내용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여왔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하영재 의원의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 설명도 어제 한동훈 장관은 어김없이 내놨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때 그리고 어제 하영재 의원 때 한 장관의 목소리를 비교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 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국정 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지난해 12월 때 목소리를 들었고 어제 목소리도 들었는데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본인이 일관된 소신으로 행동했든 일관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피의 사실인지를 밝혀서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정당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를 대국민한테 이제 브리핑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그 행동에 대해서 뭐 별달리 이제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다만 이제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 가결이나 부결을 앞두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의 야당 의원들이 이제 좀 비판을 했었던 전례가 있고요. 비판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겠죠. 네. 예, 두 번째, 그리고 다만 그게 포기되지 않는 한에서는 구체적으로 피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랑 연결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관도 표결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 다른 설명을 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했을 뿐이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질문은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는데 전 똑같은 기준으로 3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고 표결하신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최병우 의원님, 제가 확대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네. 자기에게 묻지 말고 내로남불한 민주당 의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이번에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이제 가결 요지를 설명을 해가면서 아마 굉장히 신경 썼을 거예요. 만약에 지난 두 번의 경우와 달랐다면 네.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 체포동의안 그 설명하는데도 혐의 사실 설명하는데도 여당이라고 좀 봐주냐 이런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기준하고 똑같이 나는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하는 거를 아마 의식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그런 기준에 맞췄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변한 게 없다. 변한 거는 이제 민주당이라고 안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했지만 네네. 사실상 민주당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그 여러 가지 그 말뜻에 저는 그 숨겨놓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야당의 협조 속에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누님 한마디만 하시고 가시면 저희 빠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타협을 하기로. 예예예. 예. 그러면 뭐 질문이 뭐 있어야지. 대표님 오늘 예. 하영재 의원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딴 얘기 하시죠. 한마디만 좀 네. 아 저기 그만하시죠. 표결 좀 어떻게 보셨어요? 표결표가 나왔는데 좀 많이 나왔다는 평가가 사실 이제 대표님은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하영재 의원 경우에는 가결로 나와가지고 여기 바로 가면 돼요. 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소신껏 양심껏 표결하기로 했는데 이런. 자, 즉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저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어제 SNS에 이재명 대표가 표결하고 커튼을 걷고 나오는 사진을 올리면서 뭐 쭈뼛쭈뼛했다라는 취지로 뭔가 깨름직했다라는 취지로 글을 쓰긴 했더라고요. 어제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안 했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두 번째로 요 뒤에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네네. 그 전에 첫 번째 2월 27일하고는 다른 게 네. 직전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상태가 된 이후에 바로 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엔 노웅래 의원 거는 부결이 됐었고 네. 그렇다면은 야 이거 내가 진짜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거고 또 공격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재명 대표만 그럼 불체포 특권에 방어막이 있어야 하느냐. 그걸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논리가 있을지. 예. 예전에 저 이런 얘기들 이렇게 오갈 때 생각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뒷배경을 생각하느라고 당시 야당도 그렇고 되게 골머리를 썩이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당 대변인으로서 네. 회의 때나 뭐 지방 출장 때나 여러 번 봤지만 저럴 때 다음에 내가 체포동의안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넘겨짓지 마시고요. 그 국정이나 지금 당무에 신경 쓸 일도 많고 실제로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방송하면서 알기도 하는데 네. 젊은 분이고 저는 예전에도 무슨 웹소설 이런 얘기 나올 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데 청년 최고위원이면 청년 아닙니까? 대표 나오는 사진 어떤 각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올려놓고 제1야당 대표를 조롱한다? 저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절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비열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 들으면서 저분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피의사실을 하면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야당이었다면은 네. 노웅래 의원때처럼 막 소리 지르고 항의했을 거예요. 여당 의원이라 꾹 참았는데 저는 한 장관의 저런 태도들이 여당 내에도 적을 늘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법무장관으로서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하면 돼요. 너무 하면은 정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가장 깔끔하다고 네, 말씀하긴 아무튼 했어요. 빨리 끝내고 그냥 출마하겠다고 여의도로 오시든지 그럼 우리들이 상대해드릴게요. 제가 상대해드릴 테니까. 근데 너무 장관하시면서 저렇게 하는 건 좀 과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하영재 의원의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그걸 두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했는지 저희가 잠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